네, 6월 4일 수요일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21대 대통령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서 많은 공약들을 통해서 앞으로 주식시장을 바꿔놓겠다,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게 결과가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미 시장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고요. 앞으로 주식시장에 그래도 체질 개선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새 시대를 열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증권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주식시장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대통령 선거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의 선출이 과연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지 오늘은 좀 냉정하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은 좀 배제하고 저희가 숫자만 보고 좀 판단을 해볼 텐데요. 많은 증권사의 커멘트 그리고 차트를 저희가 가지고 와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대선 이후에 국내 증시의 흐름은 어땠나를 살펴보는 그러한 페이지인데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엄청 좋았다라기보다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는요. 1981년 이후로 9번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3번을 제외하고 확률적으로 봤을 때 6번 정도는 올랐다라고 하는데 하락한 경우는 대체로 9번 가운데 3번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상승 확률 함께 보시면요. 일단 평균을 댄 그런 값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난 이후에 한 달 전에는 56%의 확률로 주식시장이 올랐다라고 하고요. 한 달 후에는 67%의 확률로 보시다시피 주식시장을 올랐습니다. 3개월 후 보시면 가장 밑에 있는 숫자 확인해 보시면요. 67%의 확률로 주식시장은 상승 흐름을 보였고 6개월 후에 약간의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44%의 확률로 주식시장은 올랐고 1년을 기점으로 했을 때 67%의 확률로 주식시장은 올랐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숫자들을 다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9번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후에 꽤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지 못하는 매크로적인 이벤트가 많이 있었는데 2008년 금융위기가 그랬고요. 카드 사태도 있었고 코로나19 사태도 있었기 때문에 이 많은 사태들까지 함께 봤을 때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대체로 9번 가운데 3번만 하락을 했지 그 이후에는 모두 다 올랐다라면서 KB증권은 대선은 코스피에 부정적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업종별로 좀 살펴보죠. 어떤 업종이 지금까지 크게 올랐을까요? 좀 보고 가시면요. 요거는 18대부터 20대 대선 후에 업종별 수익률을 나타낸 차트입니다. 보험 업종이 한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적으로 코스피 지수를 상회했습니다. 7% 넘게 오른 바 있고요. 증권 쪽도 괜찮았습니다. 5.1%, 말 그대로 트로이카, 증권, 보험, 은행 이쪽에 대통령 선거가 모두 다 끝나고 나서 꽤 수익률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좋았습니다. 미디어 엔터 쪽도 4.4%, 운송 쪽도 4%, 그리고 은행 쪽까지 3% 이상의 상승률을 나타낸 바 있고요. 그리고 3개월 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험인데 보험이 한 달 후나 그리고 3개월 후나 쭉 좋았다고 합니다. 6.9%의 상승률을 나타낸 바 있고요. 증권업종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체 코스피 수익률을 상회하면서 1.3%대 상승률이 나왔고 헬스케어 쪽도 4.7%, 방송통신, 은행까지 모두 다 6에서 7% 이상의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지금까지 분석이 됩니다. 과거 3번의 대선 이후에는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보험과 증권, 은행 업종의 강세를 보였고요. 이번 대선 국면에는 주식시장이 그 이전에 증권, 물론 증권뿐만이 아니라 트로이카 모두 다 강했습니다. 은행, 보험까지 강했고요. 건설과 지주사까지 일제히 강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은 질문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는 이라고 스스로 좀 질문을 해보신다면은 금융,
특히나 증권입니다.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서 공약을 통해서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라면서 아주 강력한 슬로건을 냈기 때문에 이 증권주를 이전보다 더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많은 증권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주사, 그리고 계속해서 정책에 따라주는 곳입니다. 조방원, 조선, 방산, 원전 이쪽은 역시나 좀 기대감을 가져봐야 하고 AI 인프라와 소프트웨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요, 2025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내 봐야 하는 업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죠. 물론 무작정 기대감을 가지는 건 사실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권 교체로 모든 것이 바뀐다는 기대는 비현실적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21대 대통령이 선출된 첫날에 이게 무슨 김 빠지는 소리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만은 이게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게 역대 대통령들의 실질 이 임기 내내 실질 성장률을 나타낸 차트인데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내려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 재임 기간에 경제 성장률이 직전의 대통령 당시의 평균을 넘어선 대통령은 아무도 없다라고 꼬집습니다. 이게 그 다음 대통령이 이전 대통령보다 일을 못해서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어쩔 수 없이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기 때문인데요. 유진투자증권에서는 대선 후보들은 새로운 미래를 약속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누가 되든 국내 경제 구조적인 흐름이나 재임 기간에 대형 이벤트를 거스르지 못했다라면서 단적인 사례가 성장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됐다고 하더라도 경제 성장률이 뭔가 바닥을 찍고 확실하게 반등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모든 업종에 대한 기대감을 낮출 필요는 없다라는 게 지금 증권사의 대체적인 코멘트인데요. 그렇다면은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업종에 주목을 해야 할까요?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두 가지로 좀 좁혀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선 결과가 한국 경제의 큰 그림을 바꿔놓지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기대가 되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부동산 시장으로 얻은 교훈입니다. 진보 성향 정부 때 보통 부동산 가격이 지금까지는 폭등해 왔습니다. 특히나 문재인 정권 당시에 부동산 가격이 서울 중심으로 너무 올랐는데요. 이번에 들어서는 새 정부는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후유증을 반면교사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부동산과 관련된 코멘트를 굉장히 조심해 왔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부동산과 관련된 생각이 좀 바뀌었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전의 정권도 그랬지만요. 부동산 시장보다는 주식 시장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쏟아부었던 돈을 오히려 주식 시장에 쏟아부을 수도 있고 부동산 시장을 규제했던 그런 많은 규제들보다는 주식 시장 안에서 무언가를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이번에는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유진투자증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민생과 내수 경기인데 1차 추경은 13조 원대이고요. 2차 추경은 지금 20조 원대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지출 증가는 일시적으로 장기 금리를 높이는 그러한 요인이지만은 결국에는 주가에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건설주가 왜 잘 갔겠습니까? 민생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특히나 경제 성장률이 워낙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민생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쓸 것이다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생과 내수 경기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에는 트리거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업종 두 가지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증권입니다. 여러분들 앞서서 보셨겠지만은 주주 충실 의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보다는 증시 활성화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증권업종
트로이카 가운데서 가장 이 주목을 할 만하다라는 의견들 연이어서 나오고 있고요. 저희 마켓나우 일부에서 만나봤던 많은 전문가분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증권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을 연이어서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직전 정부 정책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업종이 어디냐를 찾아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신재생 에너지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 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원전과 재생에너지 간 믹스로 전력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약으로 내놓은 만큼 앞으로 계속해서 뉴스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게 뉴스가 나올 때마다 모멘텀이 되면서 신재생 에너지 쪽은 계속해서 볼만하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도 에너지 쪽에 계속해서 힘을 쏟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연이어서 힘을 쏟고 있는 에너지 산업, 앞으로 주식시장에서는 볼만하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또 부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 변화를 기대해본다라는 의견 나왔는데요. 지금 개장까지 약 1시간 5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시장의 움직임은 단기적인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 지금 투자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간밤 시장의 상황부터 좀 저희 같이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위원님, 일단